제 이름은 선영입니다. 지금 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 남편 옆에 있다는 것. 당신들은 아마 제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아내가 떠난 후 3분 뒤 녹음을 시작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 속 아내가 바로 저입니다. 선영이,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하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정말 무엇을 생각하며 떠났는지, 제가 왜 그 사람에게 같이 와요라고 말했는지. 저는 지금 그 사람 바로 옆에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잡고 있습니다. 곧 그 사람도 올 겁니다. 우리가 약속했으니까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떠나는 사람의 마음을, 혼자 남겨두고 가는 사람의 죄책감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와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회사 복도였습니다. 32 봄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람. 딱 평범해 보이는 사람. 근데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눈이 착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피해 다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승강기 타면 맨 구석에 섰습니다. 누가 부딪혀도 먼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그 사람이 김치찌개를 엎질렀습니다. 흰 셔츠에 회색 바지에 온통 김치 국물이 튀었습니다. 그 사람 표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얼굴. 부장님 눈치 보고 주변 사람들 시선 의식하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카프를 그 사람 무릎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가리고 가세요. 안 그러면 뒤에서들 욕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괜찮으세요? 가 아니라. 조심하지 그러셨어요? 가 아니라. 욕먹지 마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날 밤 그 사람이 스카프를 깨끗이 빨아서 돌려줬습니다.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쪽지 하나 남기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욕 안 먹었습니다.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 평생 욕 먹고 살겠네.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옆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6개월 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더니 한참을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남편분과 같이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요. 저 혼자 듣겠습니다. 6개월입니다. 길어봐야 8개월. 알겠습니다. 남편분께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의사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왜요? 알아야 준비를 하시지. 준비요. 저 사람이 저 없이 살 준비요? 선생님, 그런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이 저 없이 못 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울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하늘을 봤습니다. 6개월, 8개월, 그 사이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겠네요. 그럼 저는 가을에 가는 건가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없는 다음 겨울에 그 사람이 혼자 어떻게 지낼까?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연락도 없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났어. 오랜만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거짓말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1년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남편한테는 1년이라고 말씀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매일 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그 사람 옆에서 웃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보, 바다 보러 갈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용기 낸 거라는 걸. 그 사람은 원래 여행을 싫어합니다. 집이 제일 편한 사람입니다. 좋아.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다에 갔습니다. 봄바다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넘어질 뻔했는데 그 사람이 얼른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오래 앉아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걷는데 숨이 찼습니다. 근데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걱정할까봐. 여보, 저기 앉아서 쉬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오래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오래 살자. 100살까지. 100살? 그럼 너무 길다. 90까지만. 왜 90? 그럼 딱 좋지. 너랑 나랑 같이 90까지 살다가 같은 날 손잡고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이라는 걸. 그래, 그러자. 같이 가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갈 거라는 걸. 그날 밤 숙소에서 그 사람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평화로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해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밥을 잘 먹을 때입니다. 그 사람은 매일 저를 위해서 밥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볶음밥, 된장찌개. 맛있어? 그 사람이 물으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맛있어. 근데 사실은 밥을 먹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먹었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밥을 안 먹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예전에 제가 감기 걸려서 밥맛이 없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밥을 안 먹는 게 그렇게 걱정됐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그리고 화장실 가서 토했습니다. 물로 입 헹구고 양치하고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배불러. 오늘 밥 진짜 맛있었어. 그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기 위해서 저는 또 내일도 밥을 먹을 겁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죽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제가 없는 내일 아침에 그 사람이 뭘 먹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 없으면 밥을 제대로 안 먹습니다. 저 없으면 아침도 안 먹고 출근합니다. 저 없으면 저녁에 집에 와서 불도 안 켜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예전에 제가 친정에 3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이 3일 동안 라면 하나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가득 해놨는데도.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왜 밥을 안 먹어? 당신 혼자도 잘 살아야지. 내가 안심하고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굶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옆을 떠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안해. 근데 당신 없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 그 말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없는 내일 그 사람이 어떻게 출근을 합니까? 제가 없는 다음 주 그 사람이 어떻게 회사에서 일을 합니까? 제가 없는 내년 그 사람이 혼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제가 죽는 것보다 그 사람이 저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재는 기계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웃었습니다. 당신 있네요. 역시 있네요. 제 옆엔 항상.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여보, 저 미안해요. 그 순간 그 사람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기는 누가 미안합니까? 왜 당신은 마지막까지도 미안해 합니까? 저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그럼 같이 와요. 그 사람이 멈췄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같이 와요. 제가 조금 먼저 갈게요. 당신 천천히 따라와도 돼요. 근데 혼자 남지는 마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 없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 없이 밥도 안 먹고 출근도 못하고 매일 울면서 사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저 당신 없는 데는 안 있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심했습니다. 정말 안심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혼자 남지 않겠구나. 이 사람은 곧 저한테 올 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 손등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이 곧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날 거라는 걸. 같은 하늘 아래서. 지금 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그 사람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테이블 앞에 앉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쓰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울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옆에 서서 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닿지 않습니다. 여보, 울지 마세요. 제가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보,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조각으로는 못 삽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영혼도 아플 수 있나 봅니다. 여보, 제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제가 먼저 가서 당신을 조각으로 만들었네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곧 올 거라는 걸.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저를 혼자 두지 않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견뎌요. 곧 다시 만나요. 같은 하늘 아래서. 그때는 제가 먼저 손 잡을게요. 그때는 제가 더 세게 잡을게요. 다시는 놓치지 않게.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느낌으로 압니다. 그 사람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제 손이 아직 따뜻합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선영아,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들립니다. 이제는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늦으면 먼저 자도 됩니다.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아니요, 앉아요. 깨어서 기다릴게요.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저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으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요. 잘 가요.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제 곁으로 왔습니다. 정말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습니다. 왔어요? 네, 왔습니다. 늦었잖아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왔으니까. 우리는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함께니까요. 하늘을 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달이 밝습니다. 선영아, 저 하늘 봐. 응, 예뻐. 우리 저 하늘 아래 있네. 맞아. 같은 하늘 아래. 그래요.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사람들은 저희를 불쌍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안타깝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그 사람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 옆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 옆에 있을 겁니다. 그게 제 인생 전부였고, 그게 제 행복 전부였고, 그게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를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사랑했고, 저희는 끝까지 함께였고, 저희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입니다.